Manners make it ducks. 안녕하세요. 우리 반쪽이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주제인데요. 바로 펫푸드 내 구리 함유량 주의보입니다. 이 영상은 꽤 오랜 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논문을 찾아본 다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이후 미국의 반려동물 간질환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추적해보니 바로 펫푸드의 높은 구리 함유량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 펫푸드 내에서 구리 함유량을 한계값 설정, 즉 제한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러버스 펫푸드의 편집장 수자는 2015년부터 펫푸드 내 과도한 구리 함유량에 대한 우려를 글로 써왔습니다. 2015년 1월 17일 그녀의 글을 보면 플립 박사의 개가 간 질환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간 내 구리 함유량을 보니까 무려 2000ppm 이상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라면 50에서 60ppm의 구리 농도를 보여야 하는데 무려 40배 이상의 구리가 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019년 8월 26일 새롭게 올라온 글에서는 펫푸드 내 구리 관련 규정이 언급됩니다. AFCO는 1997년 펫푸드의 구리 보충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1997년에 사료 내 첨가제를 허용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산화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구리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1997년에 발표된 것이죠. 그 연구에 따르면 산화구리만을 16주 동안 먹은 강아지의 혈청 내 헤모글로빈 감소 문제가 발생했고, 산화구리를 대체하는 황산구리를 16주 동안 꾸준히 먹은 강아지는 정상이었다는 것이죠. AFCO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97년부터 산화구리를 허용 목록에서 삭제하고 황산구리를 새롭게 승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019년 수잔의 또 다른 글을 보면, 자, 기존의 수의사들과 연구진들은 미시건주 주립대학의 반려동물 쪽의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46마리의 강아지 대상으로 구리 농도 실험을 해본 거예요. 품종에 따라서 소형견 그룹과 중대형견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실험 결과는 소형견 그룹의 1982년에서 88년 이 중위 평균 구리값은 291.4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009년에서 2015년에는 604 마이크로그램으로 대략 2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중대형견 그룹의 1982년과 1988년의 평균 구리 수치는 177.1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에서 2015년에는 278 마이크로그램으로 대략 1.57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죠. 즉, 이 연구를 보면 소형견 그룹, 중대형견 그룹 모두 다 간 내 구리 수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하고는 살짝 무관한 것 같긴 하지만 또 하나의 표 하나를 인용을 하면 1990년 중반 이후에 리트리버 종의 간 내 구리 농도는 그래프만 보시면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1990년도 이 중반, 이 구간만 보면 이전에는 1000ppm 미만의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그 이후 1997년부터 볼게요. 그 이유를 보면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과다한 구리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는 1997년 AFCO의 구리 함유량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007년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게 된 거죠. 자, 앞에서 일단 1997년의 변화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2007년의 변화를 언급해 볼게요. 자, 세 번째 글 보겠습니다. 2007년 AFCO는 구리 농도의 한계값을 없앴습니다. 원래 1000칼로리당 71mg 이하를 넣어야 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에 1000칼로리당 1.83mg 이상의 최소값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 2021년 2월 15일 미국 수의학협회 저널에 상업용 강아지 사료의 구리 함유량에 대한 기준 재고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이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 1997년 구리 함유량 관련해서 황산구리가 허용된 시점부터 강아지 내 구리 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 AFCO가 강아지의 최대 구리 농도를 삭제한 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눈에 띄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한계값이 없어진 뒤로 많은 수의 사료 회사는 미네랄 프리믹스를 넣을 때 기존 원재료에 있는 구리가 얼마나 있는지, 즉 구리 함유량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은 중량의 구리를 프리믹스로 팍팍 넣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과다한 양의 구리가 이 펫푸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1997년, 2007년 AFCO의 기준이 변한 시점 이후부터 강아지의 간내 구리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외에 참 많은 가설과 그에 대한 근거가 많은데 이건 제가 댓글에 링크 첨부할 테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라. 자, 어쨌든 이렇게 2019년에 실험 아까 한 건 봤었고 2021년에 2월 연구 논문 한 건, 그 외 수많은 케이스들을 저희 영상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여러 전문가들이 AFCO와 FDA에 좀 문제 제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받은 피드백은 전무하다고 해요. 뭔가 이상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다면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1997년 AFCO가 사료 내 산화구리가 아닌 황산구리 첨가를 허용했습니다. 둘째, 2007년 AFCO는 사료 내 구리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허용치를 삭제하고 채소값만 두었습니다. 셋째, 그 결과 1990년 중반부터 강아지의 간 내에 구리 함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간질환 케이스가 증가했습니다. 넷째, 이런 케이스 증가한 애들 대상으로 킬라이트한 구리 처방 플러스 구리 자체를 제한한 결과 치료가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사료 내 많은 구리 함유가 문제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래요. 사료 내 구리가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형태는 어떨까요? 제 영상 자주 보시면 무기태인 황산구리는 주의 성분이고 유기태인 아미노산 클레이트 구리는 괜찮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무기태 황산구리는 쉽게 말하면 고체형 프리믹스 형태고 유기태 아미노산 클레이트 구리는 액체형으로 사료 내 액상으로 주입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당연히 고체인 황산구리보다 액체인 아미노산 클레이트 구리가 체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이 논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논문에서는 사실 이 황산구리 그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황산구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구리 함유량 자체가 늘어났고 그래서 간 질환이 발생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황산구리는 고체형, 즉 프리믹스 형태로 다른 미네랄이나 비타민하고 함께 섞어서 이 사료에 넣으니까 과다하게 들어갈 확률도 높고 이게 또 무기태 형태라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영양소 밸런스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넣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 클레이트 구리는 체내 흡수율이 좀 높아서 과다하게 넣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몸에 들어갈 때 형태적으로 액상형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황산구리는 주의 성분으로 보고 있었고 아미노산 클레이트 구리는 제가 주의 성분 아닌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쪽이 여러분, 이번 구리 함유량 주의보의 핵심은 구리 형태가 아닙니다. 구리가 황산구리든 아미노산 클레이트 구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구리 자체를 과다하게 급여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꼽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수잔이나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 모두가 형태를 제한하는 게 아닌 구리의 영양소의 과다 급여를 막기 위해 AFCO와 FDA는 구리 최대치, 즉 허용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를 만들어 달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너무 형태에 집중하는 것보다 구리 함유량 자체를 체크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 게스맨의 주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첫째, 사료 내 구리 함유량을 체크한다. 만약 사료 내 구리 함유량이 없다면 수입사와 외국 공식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참고 여러분, 게더 같은 페큐리한 사료는 이렇게 상세 영양소가 잘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둘째, 최대 구리 함유량은 AFCO가 2007년에 삭제한 1000칼로리당 71mg 기준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이 함유량은 AFCO 최소 구리 허용치인 1000칼로리당 1.83mg만 넘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만 넘으면 낮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는. 자, 셋째, 위의 정보를 알 수 없다면 펫푸드 레시피에다 구리를 다르게 넣는지 확인을 해본다.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사실 첫째, 둘째인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인 경우를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이 사료를 보시면 어떤 사료 종류는 간에 동일한 프리믹스 양을 첨가하는 사료가 있고 각각 다르게 이 프리믹스를 넣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리뷰에도 구리 함유량은 좀 더 상세하게 따져볼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사료내 구리 함유량 주의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계속 사료 고르는 우리 반쪽이 분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제 영상이나 다른 수의사님 영상 보시면서 계속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구리 형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꼭 함유량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복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추가로 오늘 영상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의 출처와 논문은 전부 댓글에 링크 고정하겠습니다. 꼭 같이 봐주세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